오늘은 뉴스 또는 모멘텀에 대해서 이것도 몇 번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거나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도 계속 저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니까. 유닛은 가네요. 유닛은 몰라. 유닛은 단타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멘텀이 있어야지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단타도 중요한 거죠. 특히 스윙에서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뉴스하고 모멘텀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뉴스 매매라고 그러면은 뉴스가 뜬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게 타점이 아닌 경우가 많죠. 세력들이 뉴스를 초반에 올릴 때도 띄우지만 고점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에서도 정말 더 갈 것 같은 뉴스를 띄우고 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뜨는 뉴스는 그냥 참고만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뉴스 띄우고 또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모멘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개인들이 당하는 게 저런 고점에서 뉴스가 정말 좋은 게 뜨면 그때 들어가가지고 이익실현님 별풍 감사합니다. 저기서 들어가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주식에서 특히 스윙 매매에서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 차트, 모멘텀, 수급, 재무. 그렇죠? 근데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수치로. 차트는 가격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수급도 뭐 누가 얼마 샀다. 그렇죠? 수량으로 이거 나타나고 온 거고. 재무도 나타나잖아요. 재무 차트 보면은 실적이 얼마만큼 되고 이 재무를 이용한 보조지표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 모멘텀만 우리가 보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멘텀만. 그래서 항상 모멘텀의 크기를 가늠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모멘텀의 크기를 가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멘텀의 크기를 가늠하려면은 처음 뜬 날, 처음 뭐 특징주가 뜨죠. 뉴스라고 보긴 그렇고 특징주. 바닥에서 횡보하던 종목이 매직 구간을 벗어난 거죠. 갑자기 띄우면서 특징주에 뜨죠. 뭐 올라간다, 뭐 올라간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 이 한 종목만 올라가는 거는 개별 모멘텀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런 거 말고 차라리 5종목 이상 떼거지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테마를 들어가세요. 요런 것들이 잘 간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유닛은 간다. 자, 최근에 모멘텀이 세서 여러 종목이 떼거지로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2차전지도 있고 뭐 많지만은 최근에 갔던 거 보면 뭐가 있나? 네, 한일사료 한번 볼까요? 제가 어디서 드렸는지. 처음 떴을 때 요날 드렸죠, 그쵸? 한일사료를. 그러면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주들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그때 처음 뜬 뉴스가 아마 협상이 결렬될 것이다 또는 연기될 것이다 막 그랬죠. 그렇죠? 곡물 협정. 그거 하면서 이날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목이 막 여러 개가 떼거지로 움직였죠. 뭐 챗GPT 뭐 2차전지 중에서도 뭐 개별로 올라갔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프로텍 더 올리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최근에? 음식료 업종도 있었죠. 음식료 업종도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축하드려요 다구님. 첫 번째 방법은 이 떼거지로 움직이는 제가 흔히 말하는 떼거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센 거다. 뭐 원자력도 있었고 뭐 방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 이슈 말고 모멘텀 말고 미국 세계적인 이슈인 경우 최근에 뭐 몇 개가 있었죠. 특히 이수페타시스랑 관련 있는 엔비디아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뉴스로 미리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충전소, 폴라리스 어피스 다시 올라가네요. 충전소 그렇죠. 이런 세계적인 모멘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모멘텀 이런 거인 경우 대장주를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폴라리스 잘 간다. 대장주를 잡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보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했는데 요날 다시 말씀드렸죠. 그쵸? 다시 가격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날도 말씀드렸어요. 그쵸? 요날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충전. 제가 오전에 테슬라 충전 슈퍼차지 관련 말씀드렸고 오늘 간 종목 중에서도 보면 갔다가 떨어졌나요? 테마에서 충전 동양 EMP 그리고 요런 거는 제가 동그라미 안 쳤네. 요런 거는 오늘이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온 뉴스고 그쵸?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움직였어요. 얘가 대장주 맞죠 지금. 말 나온 김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동양 EMP, 웰바이오테, SK네트웍스, 그래 SK네트웍스도 있었고, S트래픽은 갭을 띄워서 그렇고. 근데 뭐 이런 것도 다 근데 갭 띄우지 않고 바닥에서 처음으로 올라온 이런 종목도 이런 거는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추가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통 뉴스를 띄우고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눌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날 첫날 이제 특징주에 뜨고 그냥 특징주만 보셔도 돼요. 다른 뉴스는 볼 필요 없고 특징주에서 요날 뜨고 눌러주고 한 달 이내에 다시 비슷한 뉴스 뜨면서 또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요. 마녀공장 다시 올리네요.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요. 마녀공장 다시 시가 돌파하려고 그러네. 이런 종목들도 모멘텀이 이 두 번째 뉴스가 뜨면서 거래량이 빵 터지는 종목들은 여기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종목들이 떼거지로 움직이는 거. 떼거지로 움직이는 거. 두 번째는 세계적인 모멘텀. 미국장에서 특히 나스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멘텀. 그 다음에 한번 뉴스가 떴다가 꼬꾸라지고 다시 올리는 이런 종목들은 여기가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오늘은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아까 매물장 때문에 안 보였어? 이거 마녀공장 다시 올라간다는 거.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스윙에서 특징주 뜨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세요. 유니순도 수익 났었죠. 짧게. 마녀공장 올라가고 있고요. 절대로 고점에서 뭐 특징주 뜨고 뭐 이럴 때는 뭐 쳐다도 보지 마세요. 첫날이 중요한 건 첫날. 뉴스 뜬 첫날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2차 전지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2차 전지주들은 제가 볼 때는 개별적인 이슈로 갈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쌍봉 넘어 찍은 종목들은 더 이상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는 더 이렇게 막 급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올라갈 수 있고, 제가 볼 땐 위험하죠. 그렇죠?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2차 전지 관련된 주 중에서 뭐 오늘처럼 충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충전 또는 뭐 테슬라에 공급해주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대형 우량주보다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신고가 찍고 더 갈 가능성이 많아요. 세력주들은 흔히 말하는. 다른 뭐 엄청나게 좋은 모멘텀이 많이 없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2차 전지니까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들고 가신 분,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지만은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 보세요. 지수가 뭐 바닥으로 뭐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가 FOMC 발표가 있어서 그런데 지수도 근데 뭐 계속 올리겠어요. 금리를. 아무리 저기 해서.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지금 더 이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봤어요.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물가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에이텍 모빌 올라가네요. 에이텍 모빌리티. 이것도 무선 충전이라 따라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스윙 자리도 괜찮으니까 한번 드릴게요. 체크해 놓으세요, 원장님. 에이텍 모빌리티.